신급 강태공의 귀환. 67편. 낚싯대가 부러지다. 화산 어경에서의 사투는 끝났지만 그 상처는 깊었다. 최시우는 염룡의 공격을 막아낸 대가로 한쪽 팔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다른 동료들 역시 크고 작은 부상과 탈진으로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강민준의 낚싯대, 월광강의 만어조종이었다. 균열이 너무 깊어요. 개조된 블랙맘바호의 의무실에서 유나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낚싯대를 살폈다. 염룡의 심장을 꿰뚫는 마지막 일격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낚싯대의 몸체 중심부에 머리카락 같은 미세한 균열이 생긴 것이다.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유나의 정밀 진단 장비는 낚싯대 내부의 만화 회로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지금 상태로는 더 이상 제 힘을 버티지 못할 겁니다. 무리하게 힘을 끌어냈다가는 그대로 부러져 버릴 거예요.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만어조종은 그의 힘의 근원이자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수리할 방법은 없나요? 제 기술로는 불가능해요. 이건 단순한 금속이 아니니까요. 살아있는 금속, 스스로 성장하는 전설급 아이템이에요. 이걸 고치려면 같은 등급의 재료나 혹은 낚싯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이 필요해요. 그들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귀환길에 올랐다. 불이 열쇠를 손에 넣었지만 가장 중요한 무기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파티 전체를 짓눌렀다. 한국으로 돌아온 민준은 협회의 모든 지원을 동원해 낚싯대를 수리할 방법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장인들조차 그의 낚싯대를 보고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이런 물건은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감히 손을 댈 수가 없군요. 시간이 흐를수록 낚싯대의 균열은 미세하게나마 점점 더 벌어지는 듯했다. 민준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낚싯대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전투력이 약화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흑어단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뜻이었다. 진태진 이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언론을 통해 민준의 부상 소식을 교묘하게 흘렸고 챔피언의 시대는 끝났다는 식의 부정적인 여론을 조장했다. 협회 내에서도 민준의 가치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민준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 사람을 찾아갔다. 대회 준결승에서 만났던 살아있는 전설, 해신 박진태였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낚시꾼이자 그 누구보다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현자였다. 민준은 박진태의 거처인 해변의 작은 초가집에서 그에게 자신의 낚싯대를 보여주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박진태는 한참 동안 낚싯대를 말없이 바라보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의 그 낚싯대, 평범한 물건이 아니야.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주인을 선택하고 함께 성장하는 생명의 나무와도 같은 것이지. 그는 민준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생명의 나무는 상처를 입으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자신의 뿌리, 즉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네. 자네 낚싯대의 고향이 어디인지는 나도 모르겠네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네. 그는 민준에게 얼음 위 열쇠에 대한 단서를 건넸다. 북해의 가장 깊고 차가운 곳에 위치한 서리 거인의 협곡. 그곳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동시에 모든 시간의 흐름마저 멈추게 하는 시간의 서리가 흐른다고 하네. 만약 그 힘을 빌릴 수 있다면 자네 낚싯대의 균열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고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을 걸세.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바로 그날 밤 그는 파티원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밝혔다. 북해로 가겠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공방의 경보 시스템이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다. 공방의 외벽을 누군가 공격하고 있었다. 흑어단이었다. 놈들은 민준이 가장 약해진 이 순간을 노려 그들의 아지트를 정면으로 공격해온 것이다. 모두 전투 준비. 민준은 균열이 생긴 낚싯대를 쥔 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밖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흑어단의 간부, 진태진과 수십 명의 정예 단원들이었다. 챔피언, 많이 약해 보이시는군요. 진태진이 비웃으며 공격 명령을 내렸다. 민준은 이를 악물고 공격을 막아냈다. 하지만 낚싯대에 무리가 갈까 봐 전력을 다할 수 없었다. 결국 적의 강력한 일격을 막아내는 순간 쨍그랑 맑고 슬픈 소리와 함께 월광강의 만어조종이 그의 손안에서 산산조각 나 부러지고 말았다. 68편 만어조종 스스로를 복원하다. 낚싯대가 부러지는 순간 강민준의 세상도 함께 무너지는 듯했다. 힘의 근원이자 아버지의 유품, 그의 모든 것이었던 존재가 힘없이 부서져 내렸다. 그의 팔과 연결되어 있던 만화의 흐름이 끊기면서 그는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민준 씨, 동료들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미르는 주인의 고통에 반응하듯 슬프게 울부짖으며 민준의 주변을 맴돌았다. 크하하, 이제 정말 끝이군, 챔피언. 진태진은 승리를 확신하며 민준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다가왔다. 동료들이 필사적으로 앞을 가로막았지만 수적 열세와 압도적인 실력 차이 앞에 하나둘씩 쓰러져 나갔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변한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민준의 손에 들려있던 부러진 낚싯대의 파편들이 스스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고동치는 생명의 빛이었다. 빛은 부서진 파편들을 하나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민준의 어깨 위에서 울고 있던 미르의 몸에서도 푸른 빛이 흘러나와 낚싯대의 빛과 하나로 어우러졌다. 주인, 나를 사용해. 미르의 목소리가 민준의 머릿속에 직접 울려 퍼졌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미르의 위지를 이해했다. 그는 부서진 낚싯대 조각들을 끌어모아 미르의 작은 몸을 그 중심에 놓았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수룡의 고대 생명력이 부서진 파편들 사이로 스며들어 깨진 만화 회로를 이어주고 금이 간 금속을 복원하기 시작했다. 낚싯대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다. 아니, 단순한 복원이 아니었다. 미르라는 새로운 심장을 얻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눈부신 빛이 공방 전체를 뒤덮었다. 빛이 잦아들었을 때 민준의 손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낚싯대가 들려 있었다. 은빛의 월광강 몸체 위에 수룡의 푸른 비늘 문양이 용처럼 휘감겨 있었다. 낚싯대의 끝에는 미르의 작은 뿔과 같은 형상이 돋아나 있었고 전체에서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하고 신성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만어조종이 파트너 미르와 융합하여 스스로를 복원하고 새로운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강운, 위 만어조종으로 재탄생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진태진이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민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에 차 있지 않았다. 깊고 고요한 바다처럼 모든 것을 초월한 경지에 오른 자의 눈빛이었다. 그는 새로 태어난 낚싯대를 들어 진태진을 겨누었다. 낚싯대 끝에 푸른 용의 문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번뜩였다. 이제는 반격의 시간이었다.